어, 오전에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이제 a way of thinking 좀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environment와 agent가 있는 것까지는 이제 생각하는 방법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state도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 내부에서가 state가 바뀌는 거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굉장히 뭐 상황마다 다르겠죠. 내부에서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이 들어오면 그 스테이트가 바뀌는 걸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수학적인 모델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강화학습을 공부하게 되면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가장 상위 앞부분에 나오는 게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에이전트가 있고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는 거죠. 우선은 스테이트라는 게 이제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뭐 이렇게 미로 찾기 같은 경우에는 뭐 4 곱하기 4에서 미로 찾기 같은 경우 스테이트가 뭐 최대 16개까지 있겠죠. 그다음에 액션은 뭐 상하 좌우 하는 거니까 4개. 그러니까 미로 찾기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S와 A 둘 다 굉장히 작은 셋인 거고요.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지 4장을 붙인 걸 스테이트라고 했으니까 스테이트의 크기가 유한하지만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크겠죠. 뭐 반면에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는 액션은 기껏해 10개 남짓 되겠죠. 조이스틱을 누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이란 집합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도 생각을 하는데 리워드는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지면 거기서 이제 숫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액션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에이전트의 스테이트와 리워드, 정확하게 말하면 스테이트가 아니라 뭐 옵저베이션이 좀 더 맞겠지만 우선은 그냥 스테이트라고 썼네요. 스테이트랑 리워드가 들어가면 에이전트는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액션을 보내고, 그러면 인바이러먼트는 새 스테이트와 새 리워드를 보내는 거죠. t가 하나 증가했죠 여기서. 그랬을 때 인바이러먼트의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0번째 액션, 0번째 스테이트, 첫 번째 액션, 첫 번째 스테이트, 이게 쫙 히스토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주어졌을 때 다음 리워드와 다음 스테이트는 뭐냐.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를 모델링 하는 게 수학적인 모델이 저 확률식인 거죠. 뭐 디터미니스틱하다면 저 확률이 그냥 뭐 1로 떨어지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불확정성, 언서튼티 혹은 랜덤니스 아니면 모델의 부정확성, 뭐 노이즈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 저런 확률식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쫙 됐을 때 다음 스테이터, 다음 리워드의 확률 분포를 이거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거를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저런 게 존재하는 거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저게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그냥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제 들어가면, 프로세스란 단어가 나오면 랜덤한 게 시간에 걸쳐서 쫙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프로세스, 포화송 프로세스, 그럼 랜덤한 게 뭔가 시간에 걸쳐 쫙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마코브 프로세스란 얘기는 이 과거와는 주어졌을 때 변하는 그거랑
방금 전에 거 주어졌을 때 변하는 거랑 확률이, 그러니까 위에 게 원래 그 진실인데 이거는 밑에 거랑 똑같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마코브 프로퍼티죠. 저게 성립한다가 마코브 프로퍼티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이 environment가 마코브 프로퍼티를 따른다.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마코브 프로퍼티를 안 따르는 거 아니냐? 사실은 뭐 그런 시스템이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타리 게임을 하는데 미래가 그 스테이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표시를 하자면 지금 여기에 와 있고 여기 있고 여기인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왔을 때 여기서 같은 액션을 취하더라도 여기로 갈지, 아니면 오는 과정이 이렇게 왔다면 히스토리가 다른 거죠.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만약에 미래가 다르다면, 미래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확률 분포가 다르다면 이게 마코브 프로퍼티를 따르지 않는 거죠. 마코브 프로퍼티를 따른다면 여기에서 액션을 취하면 같은 확률 분포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코브 가정인데요. 뭐 스트릭한 의미에서는 만족한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테이트를 잘 정의하면 마코브 프로퍼티를 따르도록 적어도 근사적으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자, 드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론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뭐 왼쪽 프로펠러를 좀 세게 돌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지는, 만약에 스테이트를 위치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성립하지 않겠죠. 위로 올라가던 애랑 옆으로 가던 애랑 제가 같은 컨트롤을 한다고 미래가 같아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스테이트를 뭐 가속도, 속도,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뭐 6,500타로 잡는다면 제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이 스테이트만 같으면 같은 미래로 가겠죠. 그래서 이 마코브 프로퍼티를 만족하도록 스테이트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마코브 프로퍼티를 만족하도록 잡게 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현재 스테이트와 지금 가한 액션이면 미래로 어떻게 될지는 이 확률 분포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좀 더 컴팩트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리워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진실인데 이거를 컴팩트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바이러먼트가 모델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은 다 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가정 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잘 잡아서 이게 마코브 프로퍼티를 만족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예처럼 만약에 스테이트를 위치로 잡으면 마코브 프로세스를 당연히 만족하지 않는 거고, 프로세스의 프로퍼티를 만약에 스테이트를 위치, 가속도, 속도 등으로 잡으면 거의 근접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주 먼 미래에 얻게 될 리워드에 대해서는 적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들을 피하는 뭐 수학적인 것들을 피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재 이득을 조금 더 중요시한다. 근시일안에 있을 이득을 좀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리턴의 정의가 리워드, 앞으로 계속 받을 리워드를 람다는 보통 1보다 작죠. 뭐 1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다 무한급수로 합친 거를 리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람다가 1이면 앞으로 받게 될 리워드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람다가 1이면 이제 무한히 긴 상황에서는 처리가 안 되니까요. 적당히 리워드에 어떤 디케이를 줘가지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줘가지고 미래에 있을 리워드에 대해서는 좀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바이로먼트를 이렇게 5개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바이로먼트의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인바이로먼트의 수학적인 모델은 스테이트란 집합이 있고 액션이란 집합이 있고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지면 리워드라는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스테이트와 현재 액션으로 해서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 확률 분포가 있고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는 거죠. 요 5개가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인지 리워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뭐 디스카운트 팩터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리워드나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모델인 거고 이게 인바이러먼트가 동작하는 내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든 역으로 생각해서 얘는 이런 리워드를 내뱉는 구조야,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가진 구조야 라고 추정해서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은 모델 베이스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몇 가지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서 그걸 갖고서 모델을 역으로 추산해서 좋은 뭐 폴리시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모델 베이스 방법인 거죠. 모델을 추론해서. 그래서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폴리시에 집중해서 난 폴리시 잘 만들겠다. 폴리시 스테이트를 넣으면 좋은 액션이 나오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잘 만들겠다. 거기에 집중해서 하면 폴리시 기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밸류 기반의 방법은 내가 스테이트를 넣으면 점수가 나오도록 하겠다. 이거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 이제 밸류 베이스드 방법이 되는 거고 나는 모델을 잘 예측해서 그 모델을 갖고서 폴리시를 디자인하겠다. 그럼 모델 기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섞여 있을 수 있겠죠. 폴리시와 밸류를 내가 둘 다 고려해서 하겠다. 그럼 그쪽 방법은 뉴럴 네트워크를 2개 써야 되겠죠. 폴리시를 뱉는 뉴럴 네트워크랑 밸류를 뱉는 뉴럴 네트워크를 둘 다 써야 될 텐데 이런 방식은 액터 크리틱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조금 다른데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액터 크리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액터는 말 그대로 액터죠. 그러니까 폴리시를 얘기하는 거고 크리틱은 평가를 해주는 거죠. 밸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리워드랑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모델인데 내가 이 모델의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모델을 추측해서 이거 갖고서 폴리시를 만들어내겠다. 모델 기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냥 스테이트 넣으면 액션이 나오도록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보겠다. 그럼 폴리시 기반의 방법이 되는 거고 내가 스테이트를 넣으면 지금의 밸류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앞으로 받게 될 리턴의 기대값을 잘 예측해서 하겠다. 밸류 기반의 방법이 되는 거고 폴리시와 밸류를 둘 다 관리하면서 처리하겠다. 액터 크리틱이 되겠습니다. 액터는 폴리시를 얘기하는 거고 크리틱은 밸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가지고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이 4가지 방식으로 접근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볼 건데요. 이게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MDP로 표현하는 예제인데요. 그 호수가 있고 이제 얼어 있는 거죠. 얼어 있는 거고 여기에 여기가 시작점이고 요 고울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구멍들이 있는 거죠. 여기로 가면 터미널 스테이트 그냥 끝나는 거죠. 여기로 가면 1점을 받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거고 여기서 못 가고 여기서 빠진다 그러면 0점을 받는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뭐 재기할 기회가 없죠. 그렇죠? 터미널 스테이트니까요. 그러니까 터미널 스테이트가 여기서 4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저기까지 이제 로봇을 보내는 게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주어진 거고, 이 상황을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해결하시려면 이 상황을 MDP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강화학습을 쓰는데 어려운 점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을 뭐 로봇이 있다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현실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MDP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가 주어졌다라는 뜻이 그냥 저한테 상황이 있다라는 뜻이지 그걸 누가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준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구멍이 뭐 이렇게 3개, 4개 뚫려 있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격자를 4 곱하기 4를 나눠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저 가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가 1, 여기 터미널 스테이트에 빠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이랬을 때, 자 스테이트를 16개를 잡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끝나는 저 구멍을 같은 스테이트로 잡아도 되죠. 그렇죠? 그래도 되는데 뭐 이렇게 잡는 게 뭐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만들었어요. 액션은 사실 또 명확하죠. 4방향.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저 5개를 상황을 잘 설명하도록 저 5개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를 수학적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래서 스테이트는 이렇게 하고 액션도 뭐 어렵지 않죠. 액션도 4종류 위 아래 뭐 동서남북해서 4종류 했고, 그 다음에 리워드는 또 명확하죠. 맨 끝에 가면 1. 디스카운트 팩터는 그냥 없어도 되죠. 1. 디스카운트 팩터는 그냥 1 됐고, 리워드 펑션도 명확하죠. 그렇죠? 여기 도착하면 1. 그러면 이제 남은 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테이트와 액션이 주어졌을 때 어떤 스테이트로 갈지를 확률로 이제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자, 나는 절대로 안 미끄러진다. 내가 만든 로봇은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0에서 이쪽 액션을 취하면 1로 확률 1로 가도록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만든 로봇은 절대로 안 미끄러진다.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 터미널 스테이트 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이제 물에 빠진 거죠. 요거는 목적지에 도착한 거고, 이 경우부터는 이제 경기가 종료된 거니까요. 요 4개에서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만 가는 거죠. 그럼 더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니까 뭐 구멍에 빠졌다 로봇이 빠져나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이제 4방향으로의 액션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미끄러짐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미끄러짐에 대해서. 그건 뭐 이제 여러분의 로봇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여기서 뭐 미끄러졌을 때,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 갔을 때 1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가다가 그냥 바퀴 헛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두 상황을 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갈 수도 있는 거고, 바퀴가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고. 위로 가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뭐 실제로는 지금 제가 16개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뭐 돌아와야 되겠죠. 아니면 진짜 광활한 걸 모델링하고 싶으면 더 쓰실 수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4로 갈 수도 있지만 미끌려서 바퀴 헛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환경을, 인바이러먼트를 이렇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로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인바이러먼트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확률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확률인데요. 뭐냐 하면
자, 극단적인 확률인데요. 제가 위로 가자고 했을 때 3분의 1 확률로 왼쪽으로 가고 3분의 1 확률로 위로 가고 3분의 1 확률로 오른쪽으로 가네요. 그걸 표시한 거죠. 제가 13번에서 오른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3분의 1 확률로 오른쪽으로 가고 3분의 1의 확률로 위쪽으로 가고 3분의 1의 확률로 자기 자신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제 뜻대로 조절이 안 되는 로봇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봇과 그 환경에서 로봇도 에이전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로봇도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잘 미끄러진 로봇도 환경인 거고 이게 이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모델인 거죠. 아니 인바이러먼트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그렇죠. 주어진 인바이러먼트를 지금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바꿔야지만 제가 강화학습 아까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처럼 그걸 뭐 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이걸 매번 로봇을 보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강화학습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복잡한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들로 이렇게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못하면 강화학습이 사실은 실험적으로 하기엔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 예를 보면요. 14번에서 보면 위로 보내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 자기 자신 3분의 1.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3분의 1, 3분의 1, 자기 자신 3분의 1. 이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있겠죠. 아래쪽으로 보내면 자기 자신은 3분의 1, 왼쪽으로 3분의 1 이렇게. 이 뭐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이게 일종의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저의 모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 인바이러먼트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인바이러먼트를 다 안다는 얘기는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와 리워드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문제는 플래닝 문제인 거죠. 플래닝 문제라는 거는 정보가 다 주어지고 나서 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인바이러먼트로 뭐 시뮬레이터 안에 숨어져 있고 저는 이걸 모른다. 그러면 트라이얼 에러로 뭔가 규칙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강화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절대로 아주 간단한 개념들은 아니고요. 이게 반복해가지고 보시고 익숙해지셔야지만 여러분이 한테 주어진 인바이러먼트에서 이런 모델을 하고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강화학습으로 뭘 한다고 그랬을 때 시뮬레이터 만드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뮬레이터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코드들도 많고 따라할 것도 많고 그런 어떤 알고리즘 자체는 많은데 이 시뮬레이터는 방금 보여드렸던 뭐 이렇게 카트폴 시뮬레이터가 뭐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예제일 뿐인 거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야 될 인바이러먼트의 모델인 거죠. 액션이 들어오면 스테이트가 그 액션과 현재 스테이트에서 새로운 트랜지션이 발생하는 거고 다음 스테이트 바뀌고 리워드가 나오는데 스테이트 중에서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일부가 바꿔 나가는데 얘가 옵저베이션과 리워드다. 이게 인바이러먼트인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전혀 쉽지 않은 얘기고요. 마커 오브 디시전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강화학습을 배울 때 또 이렇게 처음에 장벽 같은 느낌이 있죠. 이게 갑자기 뭐야 이런 장벽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인바이러먼트의 수학적인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이게 이제 크레인이고 여기 이제 줄이 매달려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요 그림과 같이 이제 수학적인 모델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타 프라임을 세타 더하기 180도로 한다면 요 아래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카트폴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카트폴에 요거를 똑바로 세우는 거를 강화학습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저걸 똑바로 세우도록 U를 주는 거를 강화학습으로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물론 뭐 아까 짐 카트폴 그걸 실행해도 되는데요. 지금 똑같은 게 지금 세상에 없다고 치겠습니다. 똑같은 예제가 없어서.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우선 이 인바이로먼트에 대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드시려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F는 MA를 써서 이거에 만족한 역학방 정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힘의 균형과 회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우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사인과 코사인이 들어갔어요. 제곱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어널리틱하게 풀기에 불가능한 거죠. 어널리틱하게 풀기 불가능한 건데 거기에 막 가정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항은 없다. 그다음에 사인은 세타다. 사인 세타는 세타다.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가정을 해서 써도 이 정도 복잡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려고 하는 게 요 카트폴 요거니까요. 요 세타는 세타 프라임 더하기 180도 해가지고 근사를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내가 저 짝대기를 세우는 거를 강화학습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의 시뮬레이터 환경부터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뮬레이터 환경이 미리 있거나 상업용구 사서 쓰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처음 보는 상황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된다. 지금까지 아무도 시뮬레이터를 안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럴 경우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강화학습으로 이제 뭘 개발하시려고 한다면 이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이 도메인의 굉장히 전문가 한 분과 그다음에 강화학습을 평소에 해봤던 사람이 2명 정도, 정확히 말하면 2팀일 수도 있겠죠. 2팀 정도가 붙어서 하는 게 맞지. 이거 시뮬레이터도 만들고 강화학습 공부해서 하고 이러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강화학습 책에서는 인바이런트 만드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인 게 강화학습은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모델링된 인바이러먼트가 있은 다음에 거기로부터 어떻게 에이전트를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트가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주어졌을 때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인 거고요.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거는 그건 진짜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자, 그래서 보시면 카트폴 같은 경우는 저기 오픈 AI 짐 기준일 텐데 옵저베이션이 숫자 4개 보시면 첫 번째가 포지션은 마이너스 4.8부터 4.8까지네요. 그 다음에 빌라소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그리고 폴 앵글 마이너스 4.2부터 4.2. 왜 하필 4.2일까요? 아무튼 네 번째가 빌라소티, 끝에서의 빌라소티. 그러니까 요게 관련된 바로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 관련된 세타 프라임의 미분한 값, 그게 이제 각속도니까요. 각속도는 아니죠. 그게 폴 끝에서의 빌라소티니까요. 여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observation state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observation이 주어지는 거고, 요걸 갖고서 액션 결정해야 되는 거죠. 액션은 0이면 왼쪽, 1이면 오른쪽. 그 다음에 리워드 펑션은 살아있으면 1초 1, 죽으면 0. 그러니까 요게 observation space, sample space, observation space, 뭐 state, observation space, action space, 그다음에 리워드 이런 게 명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고요. 보시면 샘플 하게 되면 액션 스페이스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인바이러먼트는 observation, 리워드, 그다음 종결됐는지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인바이러먼트가 주어져야 시작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 observation 예를 몇 개 찍은 거죠. 숫자 4개. 여러분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걸어가는 거를 강학습을 만드시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걸 하셔야 되는 거죠. 뭐 모델이 있겠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뭐 여기서는 observation space가 44차원인데 뭐 각각 부위의 포지션과 빌라서티와 뭐 각도 같은 거겠죠. 액션은 뭐 모터랑 뭐 이런 게 17 종류가 있는 모양이네요. 거기에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리워드는 뭐 디자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MDP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형태로 규격을 딱 준 거죠. 이 문제는 이런 거야. 그래서 강화학습을 공부할 때는 이거는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강화학습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이거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만들기 굉장히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쉬운 경우. 그래서 보시면 자, 액션의 스페이스 보통 A라고 쓰죠. 스테이트의 스페이스 요 있어야 되는 거고, 리워드는 뭐 스테이트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고 스테이트와 뭐 액션의 페어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요. 리워드. 그다음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뭐냐 하면 현재 스테이트와 현재 액션이 있으면 다음으로 어디로 갈지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속 예측하는 거죠. 당연히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턴을 계산하기 위한 디스카운트 팩터. 요게 주어져 있으면 MDP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인바이러먼트가 MDP로 표현이 된 거고, 요 MDP를 갖고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수학적으로 따지고 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인 거죠. 말하자면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수족관에 고래를 잡아 넣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고래를 잡아오는 정도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래를 이제 춤추게 하시는 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또 진행하겠습니다.